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대소사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진우씨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 리뷰를 한 다음에 저희들만의 대통령을 뽑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예요. 네,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대선 토론 리액션 영상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오늘이 사전투표 날이잖아요. 네, 시작이 되죠. 시작이죠. 저희 둘만의 어떤 판단 기준, 뭐 각자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과 공유하며 마지막 대소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고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읽으시네. 노동같이 얘기하고 대단한 내용도 나라 아닌데.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그래도 되게 정치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정치인 다 되셨는데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화나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아드레날린이야.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 하나.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약간 랩 배틀 같은 대통령 이거 선거가 보세요. 국민 앞에 애들 동의하십니까? 간장 선거입니까? 국민학교 정확하게 앞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격렬하네요. 격렬하네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장동 얘기가 첫 번째 토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토론을 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쵸. 항상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논리를 썼는데 그러니까 해먹었다. 네, 대장동에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는 동안 실체적인 뭐가 밝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뭐가 잘못했다. 그래서 밝혀진 게 없고 어떤 게 새로운 게 드러난 게 없는데도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약간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동의하십니까를 아까 6번 했나요? 6연타를 나누시던데 저는 약간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5번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장동의 범인이다. 그렇죠. 나는 결백하다. 근데 대통령 대도 특검하고 책임지는 걸 왜 안 받지?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는 작년에 이분 직업이 근데 본인이 있었던 검찰 조직은 그렇게 특정 정치인 봐주려고 몇천억 해먹어도 덮고 그러나요? 검찰이 덮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본인이 그 조직의 수장이었는데 검사들 그러나 보죠? 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검사들 그러나요? 검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어서. 아니, 받아쓰기 검사만 받아봤지. 저도 군대 갈 때 신체 근데 검사 받아봤지. 이렇게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러니까 좀 진짜 그러나 보네 걔네는. 그렇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동의하십니까? 아이, 하나도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작년에 그래서 그랬죠. 저출생이 작년 8월에 영향을 그랬죠. 준다. 이런 기억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네. 아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어려운 얘기죠. 약간 좀 뭐라고 예를 들면 막 욕하는 느낌도 아니고 네.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복잡한 얘기인데 이분이 작년에 저출생 원인을 얘기하면서 네. 페미니즘 때문에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네. 남녀 간 교제가 좀 어렵게 어려워져서 만든다. 저출생이 원인이 일단 그 인식 자체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해법이 뭐죠 그럼? 그뭐 페미니즘 때려잡으면 출생률이 올라가나 뭐 이런 뭐 그런 이렇게 되겠죠.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 논리도 이런 좀 인식이 바뀌겠죠.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페미니즘은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러면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성을 뭘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짧은 말로는 뭐 평가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라서 욕하겠다 이러고 힘든데 좀 그러면 남녀 교제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의구심을 더한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 약간 이 사람 이런 생각이었구나. 난 반대야, 난 찬성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명쾌하지 않아요 사실. 약간 보는 사람도. 약간 미역해지는데. 지금은 두 녀석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한데 민혁캣이라고 별명을 네. 지었는데 민혁캣이거든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번 처음 그 봤어요.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과. 네, 사과면 사과지 둘이겠느냐 이게 나왔어요. 사과면 사과지 둘이겠느냐. 바라면 바라니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이 있는 걸 몰랐나? 에 설마 저 이런 과한 리액션 별로 안 좋아해요. 설마 어머. 아무튼 이걸 진짜 몰랐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요? 왜냐면 그래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랑 다릅니다 이랬잖아. 근데 알면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이 이 국민의힘 정책에 있다는 거 알았다 이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얼버무리듯이 그냥 그거랑 이건 다릅니다 하고 넘어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거는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네, 제 나름 뽀샤시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봐주시고요. 근데 우리 기본소득이랑 너네 기본소득이랑 달라. 이렇게 경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그쵸. 그러니까 선거 내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퍼주기고 나라 국방 거덜내는 거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고 애초에 틀린 정책이다. 약간 그 이런 돈으로 딴 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정강정책 1조 그 기본적인 정당의 방향, 기본적인 방향의 첫 번째로 기본소득이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을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를 놓고 논의했어야지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정책이다 라고 나올 거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 윤 후보님 말을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르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셨다.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좀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기표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라니까 너무 어머니? 애송이 같죠? 맞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의 품격,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판단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 어떻게 좀 북한하고 문제를 잘 풀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권성민 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이제 후보님이 아니시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인수합병 대신 안철수 전 후보님의 말을 빌려서 판단 기준을 세웠는데 본인의 판단 기준이 안철수 후보님의 발언에서 따와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좋아요. 울산 유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무식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여야 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뽑아서 쓸지는 아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뽑으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어떤 리더에게 현대사회 요구에게 아니라 리더에게 요구되는 지성. 그쵸. 미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죠? 저는 비밀이에요.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이대남동론이나 우리가 이런 거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 때문에 화가 났는데 부당한 불평등, 신분제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허경영 후보도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1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결혼하는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허경영 후보 지지자세요? 네. 허경영 후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거죠. 고려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좀 고려시대도 아니고 고려래. 우리 PD님은 판단 기준이 뭐죠? 저도 후보님 또 얼굴 공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불가합니다. 보호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 채널 성격상 네. 또 테러나 이런 거에 저도 원래 약간 후보의 도덕성을 가장 많이 따졌었는데 이게 너무 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누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경제. 혹시 이명박 후보한테 생각하실 건가요? 어쨌든 경제를 누가 잘 살릴 수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선 투표에 임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 친구들 PD님이랑 우리 성민님도 안 보는 척하는데 다 댓글로 보고 있습니다. 저 진짜 다 봐요. 저 여러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보고 막 혼자 막 밤새 설레서 막 잠 못 이루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대선 콘텐츠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모든 게 다 낯설고 어려워서 되게 많이 헤매고 쩔쩔맸었거든요.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원래 이제 뉴스 소화제를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던 분들이 제가 온 걸 보고 쟤는 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괜히 채널 망쳤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서툴렀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 반응들도 많이 주시고 되게 항상 칭찬하고 좋은 말씀을 댓글로 많이 해주셔서 다득바득 챙겨보셨네요. 다 봤죠. 다 봤죠. 근데 정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소사는 이렇게 또 끝이 나지만 또 앞으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뉴스화제 놀러 와서 또 이제 같이 얘기하고. 민영님이랑 같이 입 좀 놀리고 그렇게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권 단일화 선언합니다. 네, 다녀와서 손 한번 잡으시죠. 아니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민영님도 대소사 이제 처음 같이 하는 콘텐츠 하실 거잖아요. 항상 네. 혼자 하시다가 1년 네. 동안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좋았죠. 그 성민님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더 재밌고 평소에 딱딱한 거에 비해서 정보량은 적었을 수 있지만 그쵸.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평가를 또 해주셔서 되게 뿌듯했고요. 앞으로 성민님도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다양한 형식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좀 지루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셔도 뉴스 소화제 나를 잊지 마. 유서 잊지 말아요. 천년이 맞나? 모르겠네요. 네.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함께 달려온 대소사와 네. 시청자분들께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소사 마지막 편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권성민님도 시청자님도 또 봐요. 안녕. 또 봅시다 진짜로.